외로움은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젊은 날에는 일과 사람,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그 공허함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하나둘 떠나보내며 남은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는다. 이제는 나를 불러주는 이도 내가 챙길 이도 없구나. 그 조용한 깨달음은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말벗이 되고 식탁엔 혼자 앉은 접시 하나가 남는다. 그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찾는다. 다시 사랑하고 싶고 다시 기대고 싶어진다. 사람의 온기 하나만으로도 허전함이 덜어질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마음의 허기를 사랑으로 채우려 하면 더욱 깊어진다. 그가 말한 허기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다. 삶을 지탱하던 의미가 사라진 자리, 존재의 목적이 비어버린 그 틈에서 피어나는 허기였다. 그 허기를 다른 사람으로 덮으려 하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굴레로 변한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째 혼자 살았다. 처음엔 매일같이 허전했고 말벗 하나 없는 집이 너무 컸다. 그러다 이웃의 권유로 노인 모임에 나갔고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친절했고 함께 있을 때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왜 연락이 없었냐? 왜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냐?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구속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내 허전함을 덮어줄 그림자를 찾은 거였어요. 그녀의 말은 곧 진실이었다.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허기를 채우려 한 것이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홀로 18년을 보냈다. 가족도 벗도 곁에 없었다. 그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미칠 만큼 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았다. 그는 이렇게 남겼다. 고독은 사람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견딘 자에겐 지혜를 남긴다. 정약용에게 고독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다. 그는 외로움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했고 그 시간이 그를 위대한 사상가로 만들었다. 외로움을 피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찾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찾는다. 타인에게 의지해 외로움을 덮으려 하면 그 외로움은 더 큰 그늘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껴안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진짜 평화가 피어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 그가 강조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내면의 평정이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결코 외롭지 않다. 그래서 그는 유배의 고독 속에서 세상을 향한 미움을 버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길을 택했다. 그는 외로움을 단련의 시간으로 바꿔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대답했다. 나는 왜 외로운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징표라는 것을.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그건 오랜 세월의 흔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증거다. 그 외로움을 지우려 애쓰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길러라. 노년의 외로움은 새로운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화해로 극복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품이 아닌 내 마음의 품에서 쉼을 찾을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 그때의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의 성숙이다. 사랑은 두 번째일수록 계산이 많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뜨거웠다. 그때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 하나로 충분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이 환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하루가 채워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사랑의 모양이 변한다.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의심 많게 만든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설렘보다 계산이 앞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욕심이 섞인 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변하는지를 꿰뚫어 보았다. 젊은 날엔 순수했던 마음도 세월의 상처를 거치면 언제부턴가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두려워한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감정이 아니라 안정을 찾는다. 이 사람은 내 노후를 챙겨줄까? 내 재산은 안전할까? 자식들이 반대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머리로 시작한 사랑은 이미 마음이 빠져나간 관계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익이 앞서면 의가 뒤로 밀리고 의가 사라지면 사랑은 곧 원망이 된다. 사랑의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60대 한 남성의 이야기다. 평생 함께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에 놓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그녀는 다정했고 처음엔 삶의 활력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비, 병원비, 자녀 문제로 다투는 날이 잦아졌다. 누가 더 돈을 냈냐? 누가 더 희생했냐? 그들의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 마음의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남은 것은 계산서뿐이었다. 정약용은 경고했다. 탐욕은 늙은 몸보다 더 빨리 썩는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사랑이 풍족했지만 늙어서는 돈이 남아도 마음이 가난해진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사랑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의 사랑은 위로가 되어야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지 서로의 주머니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사람 사이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랑은 이미 끝난 것이다. 사랑이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노년의 사랑은 상처를 많이 겪은 탓에 믿음보다 두려움이 크다. 이번엔 또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 걸 노리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사랑의 불을 꺼뜨린다. 진짜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와 계산이 아닌 고요한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다. 젊은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한 등불이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늙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작된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모시킨다. 젊은 사랑은 불완전해도 아름답지만 늙은 사랑은 한 번의 오해가 평생의 상처가 된다. 한 노부부가 있었다. 재혼 후 3년 만에 갈라섰다. 이유는 단 하나, 서로의 고집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친구가 필요했는데 그는 관리자를 원했어요. 그는 말했다. 나는 동반자가 필요했는데 그녀는 감시자였어요. 사랑은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혼자일 때의 두려움을 덮으려 한 결과였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정리했다. 허기를 사람으로 채우려 하면
결국 더 큰 공허가 남는다. 노년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사랑이 아니라 의지하려는 욕망, 함께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기 두려워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외로움을 낳는다. 사랑이란 나를 채워주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여백을 존중하는 일이다. 그 여백이 사라지면 사랑은 숨 쉴 공간을 잃는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평화가 되려면 계산도 두려움도 내려놓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며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기대고 싶어진다.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져 줄 거야. 그래도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내가 힘들 때 챙겨주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이 자식을 사랑함에 경계가 없으면 그 사랑이 도리어 화가 된다. 그는 부모의 사랑이 지나치면 결국 자식의 짐이 된다고 했다.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그 그림자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 이 엇갈림이 바로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이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공부, 결혼 준비까지 모든 걸 자식에게 바쳤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는 아들 집으로 들어갔다. 조금만 함께 살자. 손주도 봐주고 나도 덜 외롭고. 처음엔 웃음이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식탁 위의 대화가 짧아지고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아들은 말했다. 엄마, 며칠만 쉬었다가 요양원도 한번 알아보자. 그날 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존재가 짐이 되었구나.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꿰뚫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은혜를 내세우면 정은 병이 된다. 부모의 사랑이 은혜가 되는 순간 자식은 마음의 빚을 지게 된다. 그리고 그 빚은 오래 갈수록 무거워진다. 부모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병들게 하는 시작이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들춰 사랑을 강요하면 정은 병이 된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래서 늙은 부모 좀 모셔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을 불러오는 주문이다. 감사는 사라지고 미안함이 자리 잡는다. 미안함은 점점 불편함이 되고 불편함은 결국 거리감으로 변한다. 한 아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엄마의 사랑이 고마웠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계속 붙잡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약용은 참된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다. 사람을 기르는 일은 사랑으로 시작되어 놓아주는 것으로 끝난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일이다. 진짜 부모는 자식이 떠나도 미소 짓는다. 그들이 독립했음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재혼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새로운 사랑에 빠지면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한다. 엄마가 저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새 배우자만 챙기면 우리는 뭐가 되지? 사랑이 아니라 의심이 피어난다. 결국 부모가 원하는 행복은 자식의 마음속에서 배신으로 바뀌게 된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균형을 이렇게 비유했다. 지나친 사랑은 곧 미움의 씨앗이다.
노년의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지 않으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를 완성하는 길이다. 부모의 품격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에서 온다. 자식이 도와줄 때는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성숙한 사랑이다. 그는 또 이렇게 남겼다. 부모의 의로움은 사랑보다 깊고 사랑보다 냉정하다. 냉정하다는 것은 차가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따뜻함은 지나친 감정에서가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두는 데서 나온다. 노년의 평화는 자식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평화는 스스로 세운 마음의 기둥에서 온다. 자식이 곁에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떠나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부모는 늙지 않는다. 세월은 주름을 만들지만 품격은 결코 늙지 않는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이야말로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 사랑이란 붙잡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밀어주는 것이다. 그 손을 놓을 줄 아는 부모, 그 부모만이 진짜 사랑을 안다. 함께 늙는다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배를 함께 타는 일에 비유했다. 같은 배에 타면 고요할 날이 없고 서로의 노를 탓하며 끝난다. 젊은 시절엔 함께 늙는다는 것이 낭만처럼 들린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실제로 마주해보면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견디는 일이 된다. 노년의 사랑, 특히 재혼은 이 현실을 가장 뼈저리게 드러낸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누군가를 원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웃음 뒤에 숨은 차이가 드러난다. 생활 습관, 돈의 쓰임, 가족 문제, 건강, 종교, 사소한 취향까지 모든 것이 다르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왜 모른 척할까? 결국 사랑은 이해보다 오해로, 따뜻함보다 피로로 변해간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노년에 혼자가 된 외로움이 너무 커서 그는 새로운 동반자를 찾았다. 같이 밥 먹을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재혼 후 1년이 지나자 그는 말했다. 나는 밥을 함께 먹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내 삶 전체를 바꾸려 했다. 그녀는 새벽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었고 그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싶었다. 그녀는 시장에서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걸 좋아했지만 그는 조용히 산책하는 걸 즐겼다. 하루하루 작은 차이가 큰 불화로 자랐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서로의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싸움이 되어버렸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본질을 꿰뚫었다.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견디는 일이다. 젊은 사랑은 열정으로 버틴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인내로 유지된다. 그러나 인내는 한계가 있다. 이미 완성된 두 인생이 만나면 타협이 아니라 충돌이 일어난다. 젊을 땐 미래가 있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나중에 좋아질 거야라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엔 미래가 아니라 지금밖에 없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견디기 어렵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방식을 고집한다. 그 고집이 곧 성격이 되고 성격이 곧 운명이 된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과 사는 일은 점점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진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결국 자신의 습관을 포기하는 일이고 그 포기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정약용은 진정한 동반자를 이렇게 정의했다. 말이 많은 사이보다
마음이 고요한 사이가 오래간다. 함께 늙는다는 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사이가 아니라 말이 없어도 편안한 사이가 되는 일이다. 서로의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이 상처가 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만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같은 지붕 아래의 평화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절제에서 온다. 노년의 사랑은 열정보다 절제가 필요하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는 인내. 하지만 그 인내가 매일의 싸움이 된다면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니 이제는 외로움 대신 피로가 왔어요. 그녀는 깨달았다. 외로움은 잠시지만 불안은 오래 간다는 것을.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닦고 함께 있을 때 그 닦음을 시험받는다. 그렇다. 노년에 함께한다는 건 편안함을 주는 일이 아니라 나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없다면 새로운 동행은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진짜 평화는 누군가의 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고요함 속에 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할 자격이 있다. 진짜 사랑은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사랑의 본질을 단 한 줄로 요약했다. 사랑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별의 철학이 아니다. 그는 사랑을 채움이 아닌 비움으로 보았다. 한때 가슴을 불태웠던 감정도 세월이 지나면 추억으로 남아야 한다. 그 추억을 다시 불러내어 새 사람에게 기대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태양과 같다. 뜨겁고 눈부시고 때로는 눈을 태운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달빛 같아야 한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스스로를 비추는 은은한 빛. 정약용은 말했다. 떠난 이는 흘러간 강물과 같다. 그 강물을 움켜쥐려 하면 손에 남는 것은 모래뿐이다. 사랑이 끝났다는 것은 누군가를 잃었다는 뜻이 아니다. 한 시절의 나를 떠나보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그때의 나를 다시 찾고 싶은 욕망일 뿐이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한 노신사는 젊은 날 아내를 잃은 뒤 10수년 동안 홀로 살았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그는 옛날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함께 웃던 얼굴, 함께 걷던 길, 그 모든 기억이 너무 따뜻해서 다시 사랑하고 싶었다. 결국 그는 새 인연을 맞았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더 큰 공허를 느꼈다. 새 사람의 웃음에서 옛 아내의 미소를 찾으려 했지만 그건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말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옛 사랑의 그림자였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꿰뚫었다. 그리움은 사랑이 아니다. 그리움은 과거를 애도하는 마음일 뿐이다. 사람은 그리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한다. 하지만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현실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더 씌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진짜 사랑이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랑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이별을 통해 자신을 배운다. 젊은 날의 사랑이 뜨거웠다면 노년의 사랑은 고요해야 한다. 다시 누군가를 붙잡는 대신 이미 지나간 사랑에서 감사와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통찰이다. 그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사랑도 결국 같은 상처로 끝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다. 벗을 잃고 벼슬을 잃고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하늘을 보며 이렇게 썼다. 사람은 잃어야만 남는 것이 있다. 그에게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놓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었다. 사랑이 떠난 자리를 비워두면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온다. 한 노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을 홀로 보냈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라도 다시 좋은 분 만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평생의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도 외로움도 없었다. 오히려 감사와 평온이 있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완성된 사랑의 얼굴이었다. 정약용은 사랑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다만 그대 안에서 다른 빛으로 남을 뿐이다. 사랑이 끝나도 마음속엔 여전히 온기가 남는다. 그 온기를 새로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비추는 빛으로 삼을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완성된다. 그때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몸은 늙지만 마음은 스스로를 늙게 만든다. 강진의 긴 밤, 등불 하나를 켜두고 글을 쓴다. 세상의 인연은 물결처럼 흘러가고 남은 것은 침묵과 나 자신뿐이다. 벗이여, 그대는 요즘 외롭다 했지요.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다 했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란 다시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떠난 인연을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이 남긴 가르침을 품으세요. 그대가 다시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벗이여,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은 사람보다 고독이 더 정직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고독은 거짓이 없습니다. 고독을 견딘 자만이 사랑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하루가 저물고 새벽이 오듯